당신 뭐 하는 거야? 기도 확보 안 하면 사망입니다. 새벽 집무실, 갑자기 쓰러진 백만장자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이지만 공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장 정장 옷깃에 꽂힌 금빛 부토니에르 핀을 빼내 그의 목에 정확히 찔렀죠. 비서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한비서, 지금 미쳤어? 빨리 안 비켜? 비서실장의 날카로운 외침이 새벽 집무실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쥔 핀을 놓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쓰러진 회장님의 목에 꽂혀 있던 핀을요. 바닥에 떨어진 핀에서 붉은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 손도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 충격적인 장면 뒤에는 10년의 치밀한 준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에 알려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이나 집안일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듣고 계신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10년을 준비한 한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신성그룹 특별비서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장인석 회장님의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특별비서 한지우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연습한 결과였죠. 회장님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훑었어요. 내 사생활을 절대 밖으로 누설하지 말게. 그게 자네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비밀을 지키러 온 게 아닙니다. 파헤치러 왔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한승희입니다. 10년 전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버지는 신성그룹 계열사의 임원이셨죠.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는 회사의 거액 비자금 조성을 발견하셨습니다. 장인석 회장이 주도한 수백억 규모의 비리였어요. 아버지는 고민 끝에 내부 고발을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발 직전 아버지가 먼저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어요. 아버지 명의 비자금 계좌, 아버지가 작성했다는 장부, 심지어 아버지의 지문까지. 모든 게 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들었죠. 재판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징역 3년.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1년 후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으로 돌아가셨다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비서 교육을 받고 신성그룹에 대해 공부했어요. 회장님의 일정, 취향, 습관까지 모두 파악했죠. 그리고 마침내 특별비서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동안 저는 완벽한 비서였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작은 실수도 하지 않았어요. 신뢰를 쌓아갔죠.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서재, 개인 금고, 그리고 비밀 파일들. 어제 저는 드디어 찾았습니다. 10년 전 아버지 사건의 진실이 담긴 문서를요.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파일이었어요. 증거 조작 지시서, 비자금 장부 원본, 그리고 회장님의 친필 서명.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비서실장 오태식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파일을 제자리에 두고 금고를 닫았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한비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 이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금고 앞에서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오 이사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지우 씨. 아니, 한승희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한승태 씨 맞죠? 10년 전에 횡령 혐의로 수감됐던?
오 이사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사표 내세요. 그럼 조용히 넘어가 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요? 회장님께 모두 보고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왜 왔는지.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일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은 매일 새벽 5시에 혼자 집무실에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셨죠? 저는 복사한 증거 서류를 들고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회장님이 고개를 드셨어요. 한비서, 이 이른 시간에 왔나? 저는 서류를 회장님 앞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집어들어 천천히 넘기셨어요. 그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네가 한승태의 딸이었군. 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네.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회사를 지켜야 했으니까. 수만 명의 직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 아버지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생, 그래, 희생이었지. 회장님은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등을 보이신 채로요. 자네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네. 하지만 세상은 원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쓰러진 회장님을 내려다봤어요. 심근경색, 아버지와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점점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목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있었죠. 이대로 두면 3분 안에 돌아가실 겁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복수의 완성일까요? 아니면 저도 살인자가 되는 걸까요? 10초가 지났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완전히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20초, 호흡이 거의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30초,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저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응급도구가 필요했어요.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뭔가가.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회장님의 정장 깃으로 향했어요. 거기 금빛 장식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핀이 빛을 반사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식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윤상갑상막, 목 앞쪽 중앙, 울대뼈 바로 아래. 여기를 정확히 찌르면 기도가 확보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대동맥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즉사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가락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았어요. 울대뼈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 여기. 장식핀을 피부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었어요. 푹. 핀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1cm 정도. 피가 솟아올랐어요. 저는 장식핀을 비스듬히 세워 기도 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쉭.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의 가슴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숨을 쉬고 계셨어요. 저는 핀을 그 위치에 고정시켰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더 큰 출혈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보라색에서 붉은색으로, 그리고 점점 정상색으로 살아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핀을 잡은 채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손에서는 회장님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실장 오태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회장님을 죽이려고? 오 이사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니에요. 기도 확보예요. 지금 손대면 안 됩니다. 제가 외쳤지만 오 이사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손에서 핀이 빠져나가며 더 많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장식핀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차가운 금소금을 내며
피 묻은 채로 튀었습니다. 구급차! 당장 구급차 불러! 오이사의 외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피 묻은 손을 바라봤어요. 회장님은 핀이 빠진 목 부위를 통해 여전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거칠지만 살아있었어요. 미쳤어? 회장님 목을 찔러? 살인 미수야! 당장 경찰 불러! 사람들의 외침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손은 여전히 피로 물들어 있었고 바닥에 떨어져 나간 핀도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오이사가 저를 노려봤어요. 한지우, 넌 끝났어. 저는 그저 쓰러진 회장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원수를 살린 제가 지금 무엇이 된 걸까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구급차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들 사이에서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피였죠. 구급대원이 회장님의 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핀이 꽂혔던 자리에는 임시 기도 튜브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기도 절개가 정확한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중얼거렸어요. 일반인이 한 거라고요? 믿기지 않는데. 비서실장 오태식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일반인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회장님을 해치려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처치가 없었으면 환자는 질식사했을 겁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오이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환자 이송합니다. 심근경색 의심, 응급기도 확보 상태. 들것이 급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내렸어요. 한지우 씨, 당신은 여기 남아 있어요. 오이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경찰이 올 겁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피 묻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한지우 씨 맞습니까? 네, 장인석 회장 상해 사건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부할 수도 없었고 거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낡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지우 씨, 오늘 새벽 장인석 회장의 집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것, 심근경색 증상, 기도 폐쇄, 그리고 응급기도 확보. 옷장식 핀으로 목을 찔렀다는 거죠? 기도를 확보한 겁니다. 윤상갑상막 절개술이에요. 의료 행위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그런데 왜 그런 위험한 행위를 했죠? 구급차를 부르면 되잖아요. 3분 안에 뇌사가 올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의료 지식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독학입니다. 독학으로 사람 목을 찌를 수 있습니까?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한지우 씨, 당신 본명이 한승희 맞습니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한승태 씨의 딸, 그리고 장인석 회장과 당신 아버지의 관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당신은 복수하려고 회장님 곁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가짜 이름을 썼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당신은 회장님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쓰러졌죠. 그 순간 당신은 30초 이상 망설였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형사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쓰러진 회장님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왜 망설였습니까? 패닉 상태였습니다. 정말 그뿐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겨우 조사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요. 경찰서 밖에서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한주 씨, 누구십니까? 법무법인 정도의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장인석 회장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회장님이요? 하지만 회장님은 의식이. 1시간 전에 깨어나셨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당신을 보호하라는 거였습니다. 왜요? 제가 회장님을 공격했는데. 공격이 아니라 구명이었다는 걸 회장님이 아십니다. 김 변호사가 차를 가리켰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비서실장 측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시자마자 제게 전화하셨어요. 당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회장님의 과거를 폭로하려 했는데. 그래서 더 보호하시려는 겁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렸다. 그게 전부다라고요. 차가 한적한 주택가에 멈춰섰습니다. 작은 빌라였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세요. 비서실장이 당신을 찾지 못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열쇠를 건넸어요. 내일 아침 회장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겁니다. 저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신성그룹 관계자들이었죠. 그리고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11시 남산타워 전망대로 오세요. 혼자 오세요. 오태식?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 10시 30분. 가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남산타워는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어요. 전망대는 한산했습니다. 평일 밤이었으니까요. 오태식 이사가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왔군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겁니까? 협상하러 왔어요. 협상이요? 오 이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10억이 들어있는 수표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행 비행기 표도 있고요. 이걸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회장님 곁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요? 당신이 회장님을 공격했다는 증거를 만들겠어요. CCTV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30초 동안 망설이던 장면도요. 오 이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당신은 살인 미수범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전 당신 아버지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신 겁니까? 제가 회장님을 살렸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오 이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장님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당신 아버지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까지 하셨죠. 그게 문제입니까? 10년 전 그 사건에는 나도 연루되어 있어요. 오 이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누명 씌운 건 내 짓이었어요. 회장님은 몰랐습니다. 나 혼자 처리한 거였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나는 끝납니다. 20년간 쌓은 모든 게 무너져요. 오 이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라져야 해요. 영원히. 그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오 이사가 꺼낸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봉투였습니다. 이건 당신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원본입니다. 뭐라고요? 10년 동안 금고에 숨겨뒀던 거예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 봐요. 오 이사가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라지세요. 당신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고 당신도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대신 입을 다물라는 거군요.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요? 당신이
회장님 목을 찔렀다는 증거가 검찰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처럼 감옥에 갑니다. 오 이사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3일 들이죠. 3일 안에 결정하세요. 그는 봉투를 난간에 놓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봉투를 바라봤어요. 10억과 아버지의 무죄 증명서, 그리고 제 침묵, 아니면 진실과 정의, 그리고 감옥.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회장님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거예요. 저를 보호하라고 하신 회장님, 그리고 저를 위협하는 비서실장.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 변호사였어요. 한지우 씨, 지금 어디십니까? 회장님이 당장 오시래요. 지금요? 밤인데요? 급하시답니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하세요. 저는 난간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회장님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문을 열자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앉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네가 나를 살렸다고 들었네. 고맙네. 회장님의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낮에 봤던 날카로운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왜 살렸나? 회장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었잖아. 복수도 끝나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다인가? 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지. 정의로웠어. 회장님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을 꺼내셨어요. 10년 전 일. 내가 다 조사했네. 네, 자네 아버지는 무고했어. 증거는 조작됐고, 회장님이 파일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도 알아냈네. 제 손이 떨렸어요. 오태식이었어. 내 비서실장.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몰랐네.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회장님. 미안하네. 진심으로. 자네 아버지에게, 자네 가족에게.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10년 전 증거 조작의 전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네.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자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어. 하지만 그러시면 회사가.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네. 정이지.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자네가 가르쳐줬어. 오늘 새벽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자네를 내 개인 고문으로 임명하고 싶네. 네, 회사를 정의롭게 만드는 일. 자네가 도와주게. 저는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천천히 생각해보게. 급하지 않으니까.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검찰에 넘깁니다. 오태식? 저는 문자를 회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태식이 움직이고 있군. 네, 걱정하지 말게. 내가 지켜주겠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님 병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소파에서 눈을 붙였지만 제대로 잔 건 아니었어요. 새벽 5시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한비서, 아직 있었나? 네, 회장님. 집에 가서 쉬게.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거야. 저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김민준 변호사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한지우 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죠? 오태식 비서실장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신을 회장님 살해 미수로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시간을 안 지킨 겁니다. 어젯밤 자정에 제출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고발장에는 제 사진과 함께 계획적 살인 미수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로 유죄처럼 보입니다.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회장님께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하지만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붐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지우 씨, 기억하시죠? 어제 남산에서 만났던 오태식이었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켰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약속? 나는 당신이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국을 떠나세요. 그러면 고발을 취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감옥에 가고 싶어요? 진실이 밝혀져야 하니까요. 오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진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실이 세상에 통할 것 같아요? 당신은 복수심에 불타 회장님을 공격한 범죄자예요. 그게 세상이 보게 될 진실입니다. CCTV를 보면 제가 회장님을 살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CTV요? 오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 영상은 이미 편집됐어요. 당신이 핀으로 회장님을 찌르는 장면만 남겼죠? 기도 확보 과정은 다 잘라냈어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한지우 씨. 아니, 한승희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조작됐다면 저는 정말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젯밤 남산타워에서의 대화. 저는 급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있었습니다. 남산에서 오태식과 나눈 대화가 전부 녹음되어 있었어요. 10년 전 그 사건에는 나도 연루되어 있어요. 당신 아버지를 누명 씌운 건 내 짓이었어요. 오태석의 자백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어젯밤 남산으로 가기 전 만약을 대비해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오태식이 직접 자백한 녹음 파일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병원 앞 카페에 있습니다. 30분 후 김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김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오태식을 완전히 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법 녹음 아닌가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범죄 자백이에요. 증거 능력이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가 즉시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들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회장님 병실에 들어가자 회장님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퇴원하시는 겁니까? 응급 상황이네. 오태식이 먼저 움직였어. 회장님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회장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김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재생이 끝나자 회장님은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회장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한비서, 잘했네. 이제 우리가 역공할 차례야. 회장님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장 실장, 임원 긴급회의 소집하게. 1시간 후 본사에서. 전화를 끊고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자네도 함께 가게. 자네가 증인이야. 저도요? 그래,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야. 1시간 후 신성그룹 본사 회의실.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는 오태식 비서실장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이 들어오시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죠.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급하게 부른 이유는 중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태식 비서실장, 회장님이 오태식을 바라보셨어요. 자네, 나와 좀 할 말이 있는데. 오태식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네, 회장님. 10년 전 한승태 사건, 자네가 주도했다지?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증거가 있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녹음 파일, 재생 화면이 떴어요. 10년 전 그 사건에는 나도 연루되어 있어요. 오태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누명 씌운 건 내 짓이었어요. 회장님은 몰랐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오태식의 협박, 증거 조작,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어요. 오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불법 녹음이에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건 합법이네.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네가 어젯밤에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그것도 조작 아닌가? 그건 한지우 비서를 살인 미수범으로 몰려고 CCTV까지 편집했다며? 회장님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원본 CCTV였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살리기 위해 기도를 확보하는 전 과정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원본이네. 자네가 편집하기 전에. 오태석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 딸까지 범죄자로 만들라고 회사가 시켰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안,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오태식 비서실장을 밖으로 모시게.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게. 회장님, 잠깐만요. 오태석이 회장님께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20년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제발. 그 20년이 더 분하네. 회장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오태석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외침이 복도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회장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가리키셨어요. 이 사람은 한지우 내 특별비서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무고하게 희생당한 한승태 임원의 딸이기도 하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10년 전 우리 회사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비자금 조성을 숨기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책임은 오태식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일부 임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오늘부터 특별 감사팀을 꾸리겠습니다. 10년 전 사건을 완전히 재조사하고 관련자를 모두 밝혀낼 겁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한승태 임원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겠습니다. 공식 사과와 함께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가세요.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는 그들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동정, 미안함, 그리고 불편함이 섞여 있었죠. 회의실이 비자 회장님이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한비서, 네, 회장님.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회장님이 돌아서셨어요. 그분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었네. 나는 그분을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하네. 회장님,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앞으로 함께 일하세. 이 회사를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오태식을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무고,
증거 조작, 그리고 협박이었어요.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성그룹 비서실장, 10년 전 누명 사건 주도, 장인석 회장, 과거 잘못 인정하고 공식 사과, 한승태 전 임원, 사후 명예 회복.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빠, 드디어 해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이제 세상이 다 알아요. 아빠가 무고했다는 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10년이나 걸렸어요. 더 빨리 못해서 미안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승희야. 잘했어.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비서 내일 출근하게. 네, 회장님.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네. 내 개인 비서가 아니라 이제는 윤리경영팀장으로 일해주게. 네. 우리 회사를 바꾸는 일 자네가 맡아주게. 자네만큼 적임자가 없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급하지 않아. 자네가 준비됐을 때 대답해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모든 걸 잃은 그날부터 저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파괴가 아니라 재건을.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신성그룹 본사 로비에 섰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회장님 목숨 구한 사람, 한승태 씨 딸이라는 소문이 동시에 퍼져 있었죠. 47층 회장실. 문을 열자 회장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앉게. 회장님이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제게 밀었어요. 윤리경영팀장 임명장이었습니다. 회사의 잘못을 바로잡는 자리였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보게. 10년 전 정말 몰랐습니까? 오태식이 제 아버지를 누명 씌운걸요? 회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반은 알았고 반은 몰랐네. 회장님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태식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묻지 않았어. 묻고 싶지 않았거든.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게 내 죄야. 모른 척한 것도 공범이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안 그럴 거야.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어요. 10년 전 사건 관련자들,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 조사하게 해주세요. 임원들도 포함인가? 네. 자네, 회사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야. 진실이 적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웃으셨어요. 좋아. 마음에 드네. 정권을 주겠네. 그날 오후 저는 새로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42층 윤리경영팀. 텅 빈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김민준 변호사가 보낸 서류 박스가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자 두꺼운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관련자 명단이었어요. 오태식, 박준혁, 이수진, 최민수, 강동욱. 제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박준혁? 현 경영기획실장. 회장님 다음가는 2인자였습니다. 파일을 넘기자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박준혁 10년 전 사건 총책임자. 모든 지시는 그로부터 시작됨. 손이 떨렸습니다. 오태식은 그저 실행자였을 뿐이었어요.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 각진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지우 팀장? 네. 축하하네. 막내 팀장 탄생이야.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윤리경영팀이 뭐라는 팀인지 알고 있나? 회사 내 잘못된 일을 조사하고 바로잡는 일입니다. 조사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나? 저는 책상 위의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다 있습니다. 박 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나도 그 명단에 있지? 네. 10년 전 일 때문에? 네. 박 실장이 뒤로 기대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한 팀장, 충고 하나 하지. 과거를 파헤치는 건 위험한 일이야. 협박입니까? 충고야. 박 실장이 일어섰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회사를 지키려고 했어. 방법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회사를 위한 일이었어. 제 아버지를 죽인 것도 회사를 위해서였습니까? 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심하게.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박준혁, 비자금 관리 총괄, 한승태 사건 당시 증거인멸 지시,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관련자들을 하나씩 조사했습니다. 최민수 인사팀장, 이수진 재무이사, 모두 같은 이름을 댔어요. 박준혁 실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를 조사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갑자기 뒤에서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상대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힘껏 비틀었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죠? 박 실장님이 시켜서 그냥 감시하라고만. 저는 남자를 놓아줬어요. 박 실장님께 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다음 날 저는 박준혁을 정식으로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서를 올렸어요. 회장님, 박준혁 실장을 조사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준혁은 내 오른팔이야.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합니다. 저는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이 파일을 넘기셨어요. 한참을 보시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진행하게. 하지만 조심하게. 박준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날 오후 저는 박준혁에게 조사 통보를 보냈습니다. 1시간 후 박준혁이 제 사무실로 쳐들어왔어요. 한지호.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조사입니다. 나를, 경영기획실장인 나를, 직급은 상관없습니다. 쿵. 박준혁이 제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자네, 지금 뭘 하는지 알아? 이건 자살이야.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할 거야. 박준혁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컴퓨터가 해킹당했습니다. 조사 자료가 삭제됐어요. 다행히 백업이 있었지만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익명의 거짓 소문이 회사에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박준혁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그리고 제 아버지를 누명 씌운 일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최종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박준혁 실장을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회장님은 보고서를 오래 들여다보셨어요. 알았네. 내일 이사회를 소집하겠네.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박준혁 해임 안건을 꺼내셨어요. 하지만 이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급진적입니다. 박 실장 없이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1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이사들이 하나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는 떳떳합니다. 10년 전 저는 회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건가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제 아버지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죽음이었습니까? 한 팀장, 박준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네 아버지는 불행한 일을 당했어. 하지만 그건 회사 전체를 구하기 위한 선택이었어. 사람의 목숨을 짓밟는 게 선택입니까? 이사회는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표결하겠습니다. 박준혁 실장 해임권 찬성하시는 분? 회장님과 3명의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5명의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이사회 표결에서 진 겁니다.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박준혁이 제 앞을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말했잖아.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완전히요. 어떻게 하지?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아직 있었나? 네, 회장님. 회장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힘들지? 네. 포기하고 싶나? 저는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포기하면 편할까요? 아마도.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자네 아버지가 그랬거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이사회에서 졌는데요. 이사회가 전부가 아니야.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직 주주총회가 남아있네. 이사들이 반대해도 주주들이 찬성하면 되는 거야. 주주총회. 저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가능할까요? 자네를 믿네. 회장님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모은 거야. 소액 주주들의 위임장이네. 봉투 안에는 두툼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합치면 20%가 넘어. 내 지분 30%와 합치면 과반이야.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주주총회가 열려. 그때가 마지막 기회야. 회장님이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게, 이번엔 반드시 이겨야 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반드시 이겨야 해.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18살 소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28, 아버지의 복수를 끝낼 준비가 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신성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가득했어요. 단상에는 회장님과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박준혁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한쪽에 앉았어요. 김민준 변호사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떨려요. 잘 될 겁니다. 증거는 완벽하니까요.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회장님이 박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사 박준혁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해임권을 상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20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헌신? 회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자네가 한 일을 헌신이라고 부를 수 있나? 회장님이 신호하자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10년 전 비자금 거래 내역이었어요. 박준혁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네는 회사 돈을 빼돌렸어. 주주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지. 한승태 임원을 기억하는가?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 전 비자금을 발견하고 고발하려던 사람. 자네가 그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어.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 회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들어보이셨습니다. 당시 마취과 의사의 녹음 기록도 있네. 자네 목소리로 증거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이지.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트를 조작해 한승태가 횡령한 걸로 만들어. 박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대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승태 임원의 딸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한지우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한승태 임원의 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단지 회사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에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요. 저는 박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준혁 실장님, 제 아버지가 뭘 잘못했습니까? 박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주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이사 박준혁 해임권에 찬성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회장님과 여러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소액 주주들이었습니다. 회사의 진짜 주인인 그들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절반이 넘었습니다. 과반이었어요. 가결됐습니다. 회장님의 선언에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박준혁이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이럴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대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준혁 씨,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 놔줘. 박준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끌려가면서 박준혁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10년간 준비한 이 순간을 저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회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수고했네, 한지우 씨. 회장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자네 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해냈어요. 드디어 진짜 범인을 잡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박준혁은 구속됐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지시했대요. 오태식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무죄가 공식적으로 인정됐어요. 신문에도 났어요. 10년 전 억울한 누명, 드디어 진실 밝혀져라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늘이 맑고 파랬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복수가 아니라 아빠가 하시던 일을 이어갈게요. 정의를 지키는 일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그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앞으로 계획이 뭔가? 윤리 경영팀을 제대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좋은 생각이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회장님이 잔을 들었어요. 정의를 위해.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회장님이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건 자네 어머니 병원비 영수증이네. 네. 지난 3년간 밀린 병원비 내가 다 정리했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거야. 회장님, 이건 너무.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잖나.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네 어머니, 이제 건강 많이 좋아지셨다며? 네.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지금은 집에 계세요. 다행이네, 좋은 일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저는 어머니가 계신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우리 딸 왔구나. 엄마.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어요. 엄마, 오늘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한승태 전 신성그룹 임원 10년 만에 무죄 인정. 어머니가 신문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드디어. 네, 엄마. 아빠 이름이 깨끗해졌어요. 어머니가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정말 수고 많았다. 2달 후 윤리경영팀은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회사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불공정한 인사, 회계 부정, 갑질 문제.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반발도 많았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점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한지우 팀장, 수고가 많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네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직원들 만족도도 올라갔고. 회장님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승진 발령이네. 이사로 승진이야. 회장님, 제가 아직 자네 나이엔 빠른 승진이지. 하지만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회장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이 회사를 바꾸고 있어. 계속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후 저는 신성그룹 윤리경영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셨던 같은 회사에서 이번엔 정의를 지키는 자리에서요. 어느 봄날 오후 저는 회장실에서 회장님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오늘이 그날이었지? 회장님이 목을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네. 회장님이 쓰러지셨던 날이요. 자네가 내 목에 핀을 꽂았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목숨을 구했지. 그리고 이 회사도 구했고, 제가 구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니야.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네가 나를 살렸어. 육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창밖으로 신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수천 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회사는 달라질 거야.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돈만 쫓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로. 네. 저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18살 소녀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아버지를 잃고 미래를 잃고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승희야, 저녁 먹었니? 아직이에요.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럼 어서 와.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네, 엄마.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건강이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병원비 걱정도 약값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 별 중 하나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이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살 거예요. 아빠가 하시려던 그 일을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잘했다, 딸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10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당당하게 앞을 바라보며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지키는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버지의 딸로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